연합 친구들 안녕. 2022학년도 EBS 수능 특강 독서 사회문화 3강 행정관료의 책임성 문제에 관한 지문 해설 영상입니다. 이 글은 국가가 부여한 권한을 가지는 그 관료가 지니는 책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책임성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책임성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또 책임성의 유형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제는 위에서 적었다시피 책임성의 개념과 중요하다 했죠. 그 다음에 책임성의 유형, 마지막으로 관료제에서의 책임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문단부터 분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문제도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은데 이게 좀 문단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게 꼼꼼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 미리 색깔별로 문단을 나눠놨어요. 여러분도 따라하면서 중요한 부분 체크하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문단입니다. 우리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권한이 있다면 그것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국가가 부여한 권한을 가지는 관료의 경우 쉽게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가와 공무원 아주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료의 경우에는 그 책임이 더욱 크다고 여긴다. 그래서 관료의 책임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국가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정책 실패가 반복될 수 있고, 그렇죠.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다면 이 정책은 실패하겠죠. 그 다음 또 그 피해가 누가 겪겠습니까? 그 나라의 국민, 우리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정책으로 공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실패가 국민들의 부담, 그럼 국민들이 자기들이 부담을 가지면 믿음이 약화되겠죠. 자, 그렇다면 권한을 가지는 관료가 져야 하는 책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1문단에서는 책임의 중요성, 그 다음 만약 관료에게 책임을 부여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2문단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적극적인 국가작용인 행정 분야에서는 책임과 관련하여 책임성에 대해서 다룬다. 자, 책임성이라는 핵심 단어가 나왔습니다. 행정 분야에서 책임성이란 관료가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고 그것을 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행위의 원인과 자신이 한 행위의 원인이죠. 그 근거에 대한 물음에 답변하고 정당하지 못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하는 성질을 말한다. 책임성의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 관료가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고 그 행위에 대한 원인과 근거에 대해서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고요. 정당하지 못하면 책임까지 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책임성의 개념이었죠. 일반적으로 책임성은 어떤 행위자가 주어진 권한에 의거한 자신의 행위를 다른 중요한 대상에게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의무를 지니는 사회적 관계에 의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임성이 발생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때 그 책임성이 성립하려면 앞에서는 발생 관계였고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책임성의 성립 조건입니다.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책임을 지는 자와 두 번째 책임을 묻는 자가 필요하다. 책임성의 성립 요건이라고 적어두시고요. 자, 책임을 지는 자는 자신의 행동이나 그 결과 및 성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정당화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사람이고, 앞에 나왔었죠, 여러분. 다음 두 번째 책임을 묻는 자는 그 행위나 결과 및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서 그 정당성과 적정성의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는 자와 책임을 묻는 자의 묻는 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임을 묻는 자는 조직 내부에 존재할 수도 있고 조직 외부에 존재할 수도 있다. 책임을 묻는 자의 위치 되겠습니다. 위치. 자, 이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문제 풀 때.
책임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두 번째,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다.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문제에 나오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죠.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행위자의 행동이 정당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규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공식적이면서도 비공식적인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회계 기준인지 또는 법적 절차인지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자는 회계적 기준이었으면 재무적 책임, 법적 절차를 기준으로 삼았으면 법적 책임 등의 책임의 내용을 부여받게 된다. 그래서 책임성 판단 기준에 따라서 책임의 내용을 부여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 관료가 져야 하는 책임은 견책이나 감봉, 직위 해제 등과 같이 유형의 것일 수도 있고 눈으로 보이는 거죠. 너 이제 그 직위에서 물러나 하는 것들, 너 월급 깎을 거야 이런 것들, 그쵸? 그 다음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수치심, 명예의 손상과 같은 무형의 것일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료가 져야 하는 책임의 성격과 유형인지 무형인지 나눠봤습니다. 자, 그 다음 산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행정학에서는 책임의 구성 요소 중 책임을 묻는 자,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립 조건 중에 이 책임을 묻는 자의 위치와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의 특성을 조합하여 책임을 유형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임성의 유형화로 들어왔네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책임을 묻는 자의 위치가 조직 내부냐 외부냐 나와 있었죠.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에서 통제 수준이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계층적 책임성, 법적 책임성, 전문가적 책임성, 정치적 책임성으로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책임을 묻는 자의 위치가 안에 있냐 밖에 있냐, 또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에 통제 수준이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서 네 가지 책임성의 유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넘어가면 2번 문제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표가 아마 그려져 있을 거예요. 2번 문제의 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지문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층적 책임성은 조직 내의, 자, 여러분, 책임에 묻는 자의 위치가 조직 내에 있네요. 조직 내에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에서 성립한다. 이것이 바로 상급자 하급자 관계의 계층적 책임성이네요. 계층적 책임성 하에서 관료는 상급자의 감독, 지시, 조직 내 운영 규칙, 내부 규율을 지킬 책무를 부여받으며, 그래서 위에서 하는 상급자의 말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급자가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당연하죠. 자기 상사에게 벌을 받겠죠. 통제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 잘못하면 바로 그에 상응하는 벌이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계층적 책임성이었습니다. 책임을 묻는 자는 조직 내에 위치하고 통제의 수준은 높다. 그다음 두 번째, 법적 책임성은 법을 제정하고 집행권을 위임하는 기관과 법이나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들과의 관계에서 성립한다. 그러면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기관과 관료의 사이니까 당연히 책임을 묻는 자의 위치가 조직 외부에 있는 것인데, 기관이 외부에 있죠, 여러분. 이때 기관과 관료들과의 관계에는 상호 자율성이 보장된다. 아무래도 조직 외부에 있기 때문에 상호 자율성은 보장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계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료에 대한 높은 수준의 통제가 이루어진다. 계약이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이라는 것이 하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통제 수준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전문가적 책임성은 복잡한 정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충족하고 이 문제를 전문가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죠. 전문성을 발휘하여 권한을 사용할 책임을 맡는 것으로 계층적 책임성과 마찬가지로 조직 내의 관계에서 성립한다. 그래서 살짝 비슷한 색깔로 표시를 해봤어요. 조직 내에 있는 것들. 전문가적 책임성 하에서는 관련 기술이나 전문 지식을 가진 관료들이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과업을 추진하고 내재화된 규범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때 내재화된 그 규범은 전문가로서의 훈련과 교육, 업무 환경 등에 기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전문성
또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을 가진 관료가 자신이 전공한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적 책임성은 전문성에 대한 존중과 신뢰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통제가 이루어진다.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아무래도 통제가 좀 낮아질 수 있겠죠, 여러분. 믿고 맡기는 거니까요. 마지막 정치적 책임성은 관료들이 선출직인 정치인, 우리가 뽑은 정치인 또는 고객 집단, 일반 대중들과 같은 외부예요, 외부의 이해 관계자들의 필요나 반응에 대응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외부 이해 관계자들의 평가를 중시한다. 그래서 외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묻는 자의 위치가요. 정치적 책임성에서는 외부 이해 관계자들과의 사적 관계가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 뭐 지인 또는 뭐 학연 지연 이런 거 말하는 거겠죠. 부패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개적이고 누구나 다 아는 대표성이죠. 대표성이 강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네요. 정치적 책임성에 대한 제재는 간접적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통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통제 수준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4가지 책임성의 유형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넘어가 볼게요. 현대사회에서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행정체제는 관료제이다. 관료제 하에서 관료는 내부적으로는 상급자에 의해서 또 외부적으로는 법이나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에 의해서 양쪽으로죠. 내부적, 외부적으로 높은 수준의 통제를 받고 있다. 관료제에서 모든 직위는 수직적인 계층을 이루며 상급자는 명령, 하급자는 복종하는 질서가 유지됩니다. 관료는 법규나 규정에 의해 배분된 의무를 자신한테 배분된 의무를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그 문서에 의한 업무를 처리한다. 관료가 해야 하는 업무네요. 관료제의 이러한 통제 및 책임 관계는 조직 내의 모든 계층에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개의 계층이 있으면 이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 5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계속 관료 사회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럼 어때요? 가장 최상위에 있는 한 사람 또는 최상위에 있는 부서만이 궁극적인 권위를 지니게 된다.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권위 있는 것은 맨 위에 있는 최상위의 한 사람의 명령. 결국 최상위의 한 사람 빼고는 누구나 복종을 하고 책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료제는 관료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행정체제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오래도록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제에 대한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관료제의 관료는 계층화된 체제 속에서 부품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쵸, 주어진 일, 시키는 일만 하는 거요. 관료가 하나의 계급으로서 민주주의에서 위협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죠. 상위 계급, 하위 계급, 상급자는 상위 계급에 속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 관료제의 관료들은 앞에서 봤던 재층적 책임성, 법적 책임성과 더불어서 전문가적 책임성, 정치적 책임성을 가지고 공공목적 달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 관료제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기억은 앞에서 봤던 책임성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여러분 1번 기억에서는 비공식적인 규정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공식적, 비공식적 규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봤었습니다. 여러분 그쵸? 그러면 1번은 틀렸네요. 2번 기억을 통해서 관료에게 위임되는 권한의 범위가 정해진다. 지문의 권한의 범위가 정해지는 부분 나오지 않았고요. 3번 기억을 중심으로 행위자가 져야 하는 책임의 내용이 규정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우리가 읽어봤던 부분 보시면요. 책임성의 판단 기준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자는 어떤 책임을 부여받는지 책임의 내용이 부여받게 된다라고 나와 있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도요. 책임을 지는 자, 책임을 묻는 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고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의 설명을 토대로 정해진다라는 말 찾기 어려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책임성의 유형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찾는 것인데요. 자, 1번부터 볼게요. 미리 책임을 묻는 자의 위치가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높은 통제인지 낮은 통제인지 따라서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로 가볼게요. 자, 1. 계층적 책임성이죠. 관료의 업무에 대한 재량권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계층적 책임성이 관료의 업무에 대한 재량권,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내용 없었습니다, 여러분. 1번은 맞지 않는 설명이에요. 2번은 법적 책임성인데요. 이해관계자의 청탁에 의한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법적 책임성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성에 관한 설명이었네요. 2번도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관료가 가진 기술이나 지식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전문가적 책임성 맞습니다, 여러분. 정답 3번이겠네요. 4번 볼게요. 책임을 지는 자와 책임을 묻는 자의 관계가 계약에 근거하고 있다. 이 둘의 관계가 계약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은 법적 책임성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역시 틀렸고요. 5번. 자, 이 모든 네 가지 책임성이 상급 관료가 하급 관료를 통제하는 권한이 법규나 규정에 의해서 구체화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설명은 제일 첫 번째 계층적 책임성은 맞는 설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머지 책임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자,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보기가 있어요. 보기를 바탕으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는 것이죠. 한 청년이 고장난 기계를 홀로 수리하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청년은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위탁한 외주업체에서 자신이 안 하고 어떤 외주업체한테 위탁을 했네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과다한 업무량 등으로 고통을 받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관련 행정기관의 관료들을 거세게 비난하였고 민관합동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를 통해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관료들이 위임된 행사를 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지 관료들의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기계를 보수할 때 지켜야 하는 근무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관료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민간 기업에 위탁하면서 민간 기업에 대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위험 발생의 책임까지 외주업체에게 전가하려고 하였음이 드러났다. 그 결과 행정기관의 관료 중 일부는 직위 해제되었고 다른 일부는 비난 여론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에 사직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이 사건과 관련해 직위 해제를 당하거나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관료들은 업무 수행에 따른 유형의 책임이나 무형의 책임을 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유형의 책임, 눈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직위 해제가 유형의 책임이고요. 비난 여론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 무형의 책임을 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번입니다. 이 사건에서 관련 행정기관의 관료들에게 업무 소홀 및 책임 전가의 행위와 관련해서 원인과 근거를 밝히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무래도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책임성을 지닌 행정기관으로서 이런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위도 해제됐겠죠. 3번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관료들이 정치인과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는 것은 해당 관료들이 정치적 책임성을 지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죠. 정치적 책임성, 조직 외부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읽었습니다. 3번도 맞겠네요. 4번입니다. 이 사건의 민관합동진상규명위원회는 조직 외부에 있으면서 책임을 묻는 자로 관료들이 주어진 권한에 의거하여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역시 맞는 설명이네요. 그럼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근무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관료들이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발휘하지 못하고 부여된 의무만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부적적인 결과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지금 부여된 의무만을 수행한 게 아니죠. 이 부여된 의무를 아예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기는 관료제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재구성한 것이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 2번, 3번, 4번, 5번 있는데요. 갑을 병병이니까 갑 읽고 1번, 2번 풀어보겠습니다. 갑, 조직 내에 질서가 명확하고 정연한 체계가 잡혀 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행정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행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함을 방지할 수 있다. 조직 내의 질서가 명확한 것을 좋다고 보는 관점이죠. 자, 1번입니다. 조직 내의 질서 정연한 체계에 대해 말한 것은 직위가 수직적인 계층을 이루고 있는 관료제를 긍정적으로 본 것이겠군. 그렇죠. 질서가 명확하기 때문에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라고 했으니까 1번 맞는 설명입니다. 2번입니다. 갑이 불합리 방지 효과에 대해서 말한 것은 맨 뒤쪽에 발생하는 불합리함을 방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업무 처리가 일관된 법규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면 관료가 높은 통제 수준의 책임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본 것이겠군. 맞습니다, 여러분. 그쵸? 높은 책임성을 가지면 불합리함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되겠네요. 2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을이네요. 을부터 읽어봐야겠죠. 관료제는 업무 처리에 과도한 형식과 절차를 요구한다는 문제가 있다. 관료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또한 조직 문화가 경직되어 있어서 상급자와 하급자의 조화와 협력이 어렵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문제 해결력이 없는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 3번, 을이 관료제의 경직성에 대해 말한 것은 상급자는 명령하고 하급자는 이에 복종하는 관료제의 계층화가 조직 문화의 측면에 야기하는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명 읽어볼게요. 관료제에서 관료는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의 합리적 평가자이자 기획자로서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그들은 다양한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으로서 사회적 약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민주주의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볼게요. 관료가 갖추어야 하는 능력이나 자질에 대해 말한 것은 관료를 주어진 의무만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가적 책임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으로 본 것이겠군. 그렇죠. 4가지 책임성이 있었습니다. 맞는 설명이겠네요. 자, 정답 역시 5번 되겠습니다. 병이 관료에게 요구되는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해 말한 것은 조직의 최상위자에게 집중된 권위를 조직 내의 모든 직위의 사람들에게 배분하여 직위를 배분한다라는 말 아니겠죠, 여러분?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쉽게 5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도 쉬웠죠, 여러분? 그러면 다음 지문 해설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